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기다리셨죠? 아유, 사실 제가 좀 있으면 출장을 가야 돼가지고 살짝 오늘 조금 마음이 좀 급하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출장 가셔야 되니까 빨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스케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그럼 빠르게 스케줄 먼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펙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사실 어느 정도 중요한 뉴스가 떴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곧 10분 정도 이후에 PC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개인 지출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시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잠정주택 매매가 나오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잠정주택 매매라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PC 물가지수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지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CPI에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낮게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예측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반대로 좀 높게 나올 경우 시장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온 스케줄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원유 재고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다만 아까 나온 오펙에서 100만 버렐을 감사할 수 있다는 뉴스가 뜸에 따라서 유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메스터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베이지 분기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제조업 지수와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여전히 중국이 어려운 포지션에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오펙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온 건 아닌데 100만 배럴 정도 추가 감산을 할 수 있다는 전망 보도가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직 추가 감산을 검토한다고 나온 거고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미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우디와 러시아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감산을 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펙 플러스 내에서 사우디 쪽은 다른 나라들에게 감산을 좀 제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몇몇 나라들이 특히 이제 아프리카 중심으로 한 나라들,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나라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이 감산할 만한 여유가 없다면서 100만 배럴 감산에 반대를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 큰 나라들은 감산을 하더라도 분명히 추가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견딜 수 있는 반면에 사실상 원유라는 부분에 원유 생산의 커다란 GDP의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혹은 소생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부분들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현재 반대를 하는 부분이 좀 큰 것들이 좀 있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페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오늘 뭐 많은 이제 이사분들, 뭐 총재분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일단 월러 연준 이사를 포함해서 몇몇 연준 이사들이 요즘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내놨는데요.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비둘기였던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파로 전환이 됐다가 요번에 3일 전쯤에 비둘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셸 보우만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막힌다면 금리 인상을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일단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박힌 총재 같은 경우는 조금 섞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카드를 테이블에서 빼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인플레이션 2%를 일단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인플레 관련해서 좀 수치를 조정한 마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조금 매파에 가까운 중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태까지 매파의 수장을 이끌고 있던 인물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좋은 위치, 스위트스폿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이 금리로 인해서 연준이 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지금 금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다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안 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러 이사와 웨스터 총재가 전체적으로 비둘기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 시장 쪽에서는 좋게 받아들일 만한 소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자동차 노조가 비노조 가입된 곳들까지 노조 결성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UAW 미국 전미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만 15만 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40만 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지니고 있는데, 현재 이거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존 페인 회장이 사실상
현대차, 토요타, 테슬라를 포함한 현재 노조가 없는 곳까지 노조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 세 기업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나왔던 전미자동차 노조의 협상 능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쪽에서도 현재 노조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 노조 설립이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될 경우 이제 기업들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소식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 중에 또 욕을 했던 그러니까요. 그런 이슈가 있는데 요거 뭐 짧게 한번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실 어저께 기준으로는 사실 좀 사과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이스라엘에 방문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일단 이번에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 사실 반유대 보이콧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욕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아주 직접적으로 욕설을 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나는 뭐 지금 당장 뭐 자기들이 돈으로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타격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좀 격앙된 뉘앙스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자기가 이번에 방문을 했던 것은 사과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 원래 방문을 하려고 했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조금 어제 발표했던 사과에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원래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에는 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이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 참, 진짜 괜찮은 전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맨날 미친 놈이면 그렇지. 미친 짓을 해도 그렇게 영향이 오늘은 없는데. 그나마 양반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샘 알트먼 드디어 공식적으로 오픈 AI에 돌아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샘 알트만이 공식적으로 오늘 오픈 AI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성명서의 내용에는 재미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 리턴을 포함하면서 이사회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점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재미나게 추가된 것은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사회에 전혀 참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원래는 협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투표권은 없지만 앞으로 이사회를 지켜보는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이번에 공식 성명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일단 여러 가지 투표권은 없지만 사실 이번에 샘 알트만 뒤에서 일어났던 반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이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이제 샘 알트만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김이 좀 강해져 가면서 오픈 AI의 원래 목적이었던 비영리 단체로서는 조금 더 멀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그리고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오픈 AI가 조금 입장이 바뀌어가지 않나라는 싶은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중국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국에서 지금 현재 커다란 투자은행 중 하나인 CICC가 내부적으로 애널리스트 한 명에게 경고를 남겼다라는 이야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특히 헤드라인으로 언급이 됐는데 현재 중국 내에서 가장 커다란 투자은행 중 하나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블룸버그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중국 내부의 지금 애널리스트들에게 현재 투자은행들 주식의 안 좋은 연구에 관련해서는 내지 말아라, 자신의 의견을 내지 말아라라고 지침이 떨어졌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경고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럭셔리한 뭐 액세서리 같은 거를 자랑하거나 혹은 다른 매체에게 자신들이 받는 임금을 말해주는 것을 금지시켰다라는 소식이 오늘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가 야 매도 의견 내지 마. 그럴 거면 너 쫓아낸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투자하기에? 국가 차원에서 막아주고 있잖아요. 네. 참.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이죠. 예. 다른 세상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세일즈포스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두 기업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관련해서 양쪽 다 소폭 좋은 실적을 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가이던스를 굉장히 크게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일단 9.45%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상 어닝 발표 이후에 4%가량이 올랐었는데 그것보다 더 5%가량 오른 모습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EPS와 매출 양쪽에서
굉장히 커다랗게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고 재미난 부분은 매출 가이던스에서 프로덕트 매출만 일단 716에서 721밀리언 달러로 제공을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서비스 매출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예전 매출 기준으로 34에서 40밀리언 달러로 제가 개인적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잡게 될 경우 원래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월가의 예상보다 소폭 높은 수치로 현재 가이던스가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닝에서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프리마켓에서 현재 7.54% 상승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별 기업 소식까지만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유선남님? 네, 현재 두 가지 재미난 소식 갖고 왔는데요. 일단 GM 소식 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10빌리언 달러 가량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배당금에 대해서 33%가량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파업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챙기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점은 가이던스를 원래는 중지를 했었거든요. 이제 파업이 일어나게 되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 이제 가이던스가 줄어들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파업이 끝나게 되면서 다시 또 가이던스를 복구시켰는데 아쉽지만 이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제시됐던 가이던스보다는 소폭 하향된 수치에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비보스테라퓨릭이라는 기업이 어저께 기준으로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미나게 본 소식이라 여러분들에게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이 기업이 현재 슬립 apnea라고 해서 수면 무호흡증 관련해서는 원래는 양압기 관련한 치료법만 존재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강용 치료제로 알약 형태로 먹는 치료제로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하면서 어저께 주가가 폭등하고 오늘은 거의 어제 올라간 8배보다는 훨씬 더 적은 30%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뭐죠? 슬립 수면제 아니 수면제? 치료제? 수면 무호흡증이요. 아, 수면 무호흡증. 무호흡증. 아, 수면 무호흡증. 예. 이제 잘 때 보통 이제 양압기라고 하죠. 이거 보통 끼고 자는 이유가 수면 이제 잘 때 코를 골거나 뭐 숨을 멈추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 이 양압기를 쓰는데 이 양압기를 안 쓰고도 알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어제자 기준으로 투자자들 분들의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다만 제약주들은 항상 위험한 점이 있다라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안에가 이게 살이 쪄서 공기에 그걸 막아서 코를 고는 것이고 네. 그게 더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약으로 그걸 어떤 혈관을 수축시키나? 그래서 이 8배 부위를? 올랐다잖아요. 야, 진짜. 아, 이제 잘 때 숨 좀 쉴 수 있겠네, 저도. 아니 예. 방송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아, 진짜 희한하네. 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그 유선남님과 함께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